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부교수로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고려대 공대 융합에너지공학과와 고려대학교 전문대학원인 KU키스트 융합대학원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마이크로 시스템 테크놀로지라는 학제 전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3D DNA 오리가미,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부제로 바이오 분자 기반 나노 생산 공정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용어 자체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브릭에서 다뤄졌던 주제들이 보다 이제 바이올로지의 펀더멘탈과 관련된, 혹은 보다 바이올로지 테크놀로지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주제였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약간 다른, 보다 더 그 전반적인 바이오 나노 테크놀로지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재료를 쓰는 건 맞지만, 그 바이오 재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나노 구조체를 잘 만들고 그로부터 다양한 응용을 찾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특히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이제 DNA인데, DNA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통상 DNA 하면은 그냥 어떤 생명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떠올리시기 마련인데, 이게 나노 구조체를 잘 만들 수 있는 재료로도 쓰입니다. 마치 우리 고무차력을 빚어가지고 뭐 그릇도 만들고 모양을 이렇게 쉐이핑을 해서 기능성을 부여하듯이, 그런 DNA가 어떤 그런 그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찰흙 같은, 고무찰흙 같은, 나노 고무찰흙 혹은 몰레큘러 고무찰흙 같은,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요즘에 그 3D 프린팅이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을 바꾸고 있는지 매우 잘 느끼고 있어요. 사실 비단 어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3D 프린팅의 역할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뭐 굉장합니다. 지금 네이처 사이언스에 관련된 페이퍼들이 다양하게 나오죠. 이 3D 프린팅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장점은,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원하는 시점에 그 모든 사용자가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설계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CAD 프로그램 같은 걸로 디자인을 해서 딱 쳐서 넣으면은 출력을 원하는 모양대로 해주고, 그 각자 목적에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온디맨드 매니팩처링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특정 커스텀 어떤 모양, 쉐입, 스트럭처가 필요할 때 우리가 3D 프린팅에 설계도를 넣으면 바로 출력을 해줘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온디맨드 매니팩처링이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다양한 3D 프린팅은 이런 매크로스코픽한 스케일이에요. 예, 여기 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사람 손이 이렇게 들고 있을 정도로 매크로스코픽한 스케일이고, 사실 이런 3D 프린팅은 지금 현재는 매크로스코픽한 스케일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스케일, 나노 스케일, 심지어 몰레큘러 스케일에서도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로 볼 3D DNA 오리가미라는 기술은 주로 이 몰레큘러 스케일에서의 3D 프린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리가미 하면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좀 낯설으실 수도 있고, 오리가미, 일본어 맞습니다. 일본어 맞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 공예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종이를 접어서 아무 모양이나 만들 수 있습니다. 거의 아무 모양이나. 우리 학 익숙하죠. 근데 이런 뭐 이런 스퀘어, 펜타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익숙한 주제뿐만 아니라 정말 종이 공예가 다양한 모양, 정말 아무 모양, 뭐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그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종이 공예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종이접기라고 부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오리가미라는 고유 명사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한 700년대 정도에 일본 고문서에서 처음 발견이 되고, 물론 종이는 이제 중국에서 처음 발견이 되지만, 고대 중국에서 이제 기록이 남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아는 종이를 접어서 만드는 요런 쉐이핑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공예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기록이 발견이 되고 오리가미라고 이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이 접기 자체를 오리가미라는 고유 명사로 전 세계에서 부르고 있고요. 참고로 오리가미 친구 키리가미도 있죠. 조금 다르죠. 아무튼 이렇게 종이를 접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고, 이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거를 DNA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DNA 오리가미라고 부릅니다. 제가 커서 부르는 것처럼. 자, DNA 오리가미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계해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까만색 그 긴 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싱글 스트랜드 DNA예요. 싱글 스트랜드 DNA이고 대략 7,000에서 8,000 혹은 거의 9,000 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굉장히 긴 싱글 스트랜드 DNA입니다. 싱글 스트랜드 DNA인데 DNA 오리가미는 얘를 접어서 우리가 특정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요 싱글 스트랜드 DNA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요게 빨간색 라인이 짧은 DNA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짧은 싱글 스트랜드 DNA. 그래서 요거는 대략 한 20베이스에서 50베이스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베이스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PCR을 통해서 정확하게 시퀀스를 조절해서 합성할 수 있는 싱글 스트랜드 DNA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가령 우리가 이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요 짧은 싱글 스트랜드 DNA, 빨간색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짧은 싱글 스트랜드 DNA 절반은 긴 쪽에서의 요 부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긴 부분에서 요 부분하고 컴플리멘터리 바인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왓슨 크릭 컴플리멘터리 바인딩을 할 수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요 녀석이 이렇게 바인딩을 하면서 긴 싱글 스트랜드 DNA를 이렇게 접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짧은 빨간색의 DNA 싱글 스트랜드 DNA의 바인딩을 통해서 긴 싱글 스트랜드 DNA를 폴딩을 할 수 있습니다. 폴딩 포인트를 여기서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그 베이스 시퀀스 구간을 긴 싱글 스트랜드 DNA의 시퀀스 구간을 특정 짧은 이렇게 다양한 컬러로 명시가 되어 있는 짧은 DNA로 바인딩을 다 해주게 되면 이런 시츄에이션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지점에서 접어가는 폴딩 포인트들을 다양하게 지정을 하면서 DNA를 접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DNA 오리감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면은 여기 폴딩, 여기 폴딩, 여기 폴딩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DNA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ATGC 4개의 디지스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의 시퀀스가 가능한 경우의 수는 이 뉴클레오타이드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뭐 짧은 DNA 베이스의 개수를 20에서 50머 20에서 50개 정도의 베이스로 우리가 설정을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개수가 20에서 50개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시퀀스의 경우의 수는 4의 n승계니까 4의 20승에서 4의 50승 정도 경우의 수가 나와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기로 지금 쳐보시면 4의 10승 정도만 되더라도 1000만 개 이상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 싱글 스트랜드 DNA의 베이스는 대략 7,000에서 8,000 베이스 혹은 9,000 가까이 된다고 그랬죠. 베이스가 된다고 그랬고 평균 우리가 요 짧은 DNA 싱글 스트랜드 DNA의 베이스 수를 뭐 20에서 50으로 했는데 평균으로 40으로 잡죠. 그러면 대략 200개 정도 다른 요 짧은 DNA를 가질 수 있으면 특정 위치에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컴플리멘터리 바인딩을 유도할 수 있고 특정 위치에서의 폴딩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DNA 20에서 50머 정도 되는 베이스 정도 갖고 있는 짧은 DNA들끼리 서로 바인딩에 컴플리멘터리 바인딩을 할 때 오소고널리티를 완전히 부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겹치지 않는다 시퀀스가. 그래서 특정 폴딩 포인트를 잡아갈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 여기 이런 식으로 쭉 잡아가다 보면은 마치 웃는 모양처럼 나오죠.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얻어진 이 DNA 오리가미를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프 그 현미경 AFM 이미지로 찍어온 거예요. 웃는 얼굴 보이시나요? 위에 별 모양 잘 보이시나요? 예. 이게 사실 2006년도에 칼텍의 폴 로드문드라는 천재가 처음에 발표를 했고, 요게 이제 이 이후에 이 방법론을 DNA 오리가미라고 일반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사실 DNA를 이용을 해서 나노 구조체를 만드는 연구가 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의 크기라든지 혹은 구조의 복잡성 같은 게 굉장히 제한되어 왔다가 이 방법을 통해서 DNA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구조의 복잡한 모양을 아무렇게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분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나노 구조체를 잘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노 구조체의 모양의 복잡성, 크기의 다양성에 따라서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기능성의 다양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혁신적인 방법이었고 이게 혹시 그 DNA 입문자들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넣은 슬라이드거든요. 제가 강의할 때 쓰는 슬라이드인데 왜 DNA가 컴플레멘터리 바인딩을 할까? 싱글 스트랜드 DNA가 왜 컴플레멘터리 바인딩을 할까라는 거죠. 요게 왓슨과 크릭의 초기 페이퍼에서 직접 따온
이미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싱글 스트랜드 DNA와 싱글 스트랜드 DNA가 컴플리멘터리 바인딩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더블 헬릭스를 형성을 하죠. 더블 헬릭스를 형성을 하고 싱글 스트랜드 DNA는 기본적으로 포스페이트 백본에 AT, GC 이 네 가지의 베이스가 이렇게 브랜치 아웃이 되죠. 그리고 A는 T랑만 만나고 G는 C랑만 만나게 돼 있고 이 두 개의 결합은 하이드로젠 본딩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컴플리멘터리 바인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엔탈피가 훅 떨어지겠죠. 시스템 엔탈피가. 바인딩을 하면서 엔탈피가 스토링이 되니까. 당시에는 사실 AT, GC 둘 다 하이드로젠 본딩 두 개가 관여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1953년도에 요 페이퍼, 우리가 아는 요 진짜 히스토리컬한 페이퍼죠. 근데 그 후에 이제 AT는 두 개의 하이드로젠 본딩, GC 같은 경우에는 세 개 하이드로젠 본딩으로 이제 바인딩이 된다는 게 추후에 알려졌는데 그러면 이게 왜 컴플리멘터리 바인딩을 할까를 볼 차례입니다. 지금 우리 요 시퀀스의 예를 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살펴볼 거예요. 여기 화살표 요 두 개는 지금 3', 5' 그 디렉셔널리티를 표현을 하는 거고 자, 요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12개, 12개의 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개 베이스, 12개 베이스. 이 두 개는 요 보시는 것처럼 컴플리멘터리 바인딩을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 특정 시퀀스는 요 특정 시퀀스랑만 바인딩을 할까? 그건 우리가 이제 학부 때부터 매우 익숙하게 배워왔던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컴플리멘터리 바인딩도 케미컬 리액션입니다. 그러니까 깁스 프리 에너지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초기 상태에 비해서 그걸로 이 반응이 스폰테니어스 리액션이냐 아니냐를 가늠해 볼 수가 있고 스폰테니어스 리액션이냐를 가늠해 보면서 이 컴플리멘터리 바인딩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시작을 할게요. 요 시퀀스 하나랑 요 시퀀스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즉, 둘 다 싱글 스탠드 DNA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깁스 프리 에너지가 만약에 요 상태라고 하면, 이 12개의 베이스 중에 일부가 바인딩을 하는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AT, GC 여기 전체가 다 바인딩을 하기 전에 파셜 바인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깁스 프리 에너지가 이렇게 갑자기 훅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거는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인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이 우리가 매우 익숙한 요 식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델타 H는 엔탈피 변화, 델타 S는 엔트로피 변화죠. 파셜 바인딩을 하면은 엔탈피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뒤로 예. 파셜 바인딩을 하면 엔탈피가 조금 떨어지겠죠. 하이드로젠 본딩을 하면서 시스템 전체에 있는 에너지의 일부가 두 개의 베이스 페어링을 하면서 스토링이 되니까 시스템 전체적으로 엔탈피를 잃어요. 그러니까 깁스 프리 에너지는 줄어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엔트로피 로스 때문이에요. 싱글 스탠드 DNA와 싱글 스탠드 DNA가 막 이렇게 프리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엔트로피가 비교적 높은 상태예요. 싱글 스탠드 DNA로 있을 때는. 근데 얘가 파셜 바인딩을 하면은 이 프리덤이 확 줄어들죠. 엔트로피가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마이너스 T 델타 S 부분에서의 델타 S가 확 떨어지니까 기스 프리 에너지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연력학적으로는 unfavorable한 스테이트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보면은 쭉쭉쭉 내려가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베이스 페어링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스토어링이 되는 엔탈피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쭉쭉쭉. 그러면서 깁스 프리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요 상태랑 요 상태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델타 S가 한번 파셜 바인딩이 되면서 확 떨어지면서 깁스 에너지가 올라가고 이때 이 상태에서 그리고 풀 바인딩이 될 때까지 엔트로피 변화는 거의 없는 대신에 하이드로젠 본딩 개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엔탈피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깁스 프리 에너지가 종국에는 초기 상태보다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바인딩을 할 수 있는 혹은 페어링을 할 수 있는 베이스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엔탈피를 더 스토링을 해서 깁스 프리 에너지를 계속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셜 바인딩 상태로 그대로 있지 않고 풀 바인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플리멘터리 바인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바인딩, 언바인딩, 리바인딩, 언바인딩, 리바인딩, 언바인딩을 계속 반복하면서 풀 바인딩이 될 때 딱 프리즈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연력학적으로 가장 페이버러블한 기스 프리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연력학적으로 이퀄리브리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리바인딩, 언바인딩, 리바인딩, 언바인딩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 시퀀스는 특정 시퀀스랑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거. 그래서 DNA 오리가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까만색 라인이 아까 말한 긴 싱글 스트랜드 DNA예요. 한 7,000에서 8,000 베이스 정도 되는 요게 한북 그리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런 모양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일단 먼저 긴 싱글 스트랜드 DNA 이거를 스캐폴드라고 부릅니다. 스캐폴드 DNA로 폴딩의 패스웨이를 이렇게 설정을 해요. 이거는 마치 뭐랑 같다? 한북 그리기랑 똑같은 겁니다. 한북 그리기로. 왜냐면은 이렇게 긴 싱글 스트랜드 DNA니까 쭉쭉쭉 폴딩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채우는 거예요. 원하는 모양을.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캐폴드 DNA 폴딩 포인트는 누가 잡아주나요? 이 짧은 DNA들이 잡아주죠. 마치 종이를 접은 다음에 우리가 클램핑을 해가지고 고정을 시키죠. 폴딩 포인트를 종이 좀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이 짧은 싱글 스트랜드 DNA들을 스테이플 DNA라고 불러요. 보다 용어가 더 가깝게 느껴지시죠? 스캐폴드 DNA의 폴딩 포인트는 누가 잡아준다? 스테이플 DNA가 잡아주고 이 스테이플 DNA에 다 다른 컬러로 명시가 돼 있죠. 다 다른 컬러는 다 다른 시퀀스를 갖고 있어요. 다 다른 시퀀스를 갖고 있고 다 다른 시퀀스가 특정 그 스캐폴드의 특정 시퀀스 구간하고만 만나게 다 설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왓슨 앤 크레이그의 컴플리멘터리 바인딩의 기인에서 요 짧은 스테이플 스트랜드들끼리 서로 오소고널하게 설계를 하면은 긴 싱글스의 DNA의 폴딩 포인트를 몰레큘러 수준으로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북 그리기는 우리가 한북 그리기로 어떤 모양이든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웃는 얼굴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보여드릴 동영상은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애니메이션이에요. 그 UCSF에 지금 가 있는 션 더글러스 교수님이 만드신 동영상이고 이건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어요. 실제 DNA 오리가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고 회색의 긴 라인들이 지금 스캐폴드 DNA들이고 컬러드된 짧은 것들이 스테이플 DNA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코퍼레티브하게 바인딩을 하면서 쉐이핑을 잡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DNA 오리가미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논문에서 그 불이게 소개가 됐던 이 논문에서 그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의 오민 교수님하고 같이 발표를 했던 논문인데요. 오늘 논문에 발표했던 내용은 그 스캐폴드 DNA를 어떻게 하면은 잘 생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7,000에서 8,000 베이스 정도로 굉장히 긴 싱글 스탠 DNA를 우리가 어떻게 얻어낼 거라는 거죠. 이게 PCR로 합성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기술로. PCR로 지금 PCR 기술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ATGC 원하는 시퀀스대로 DNA를 잘 합성하고 있는데 이거는 짧은 DNA에 한해서예요. 그러니까 50머 이하에. 네, 뉴클레오타이드가 50개 이하로 들어간 짧은 DNA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를 조절하면서 우리가 매우 고수율로 합성을 해낼 수 있는데 7,000에서 8,000 베이스 정도 되는 싱글스트랜드 DNA는 인위적으로 합성하는 거의 불가능하고 DNA 오리가미용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얻어내냐면 보통 M13 바이러스에서 뽑아냅니다. M13 바이러스에서 이 7,000에서 8,000 베이스 정도 되는 긴 싱글스트랜드 DNA를 내추럴하게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DNA 오리가미가 한 대략 16년, 17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아직도 이 방법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M13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은 증폭해서 많이 얻어내가지고 이 스캐폴드 DNA를 손쉽게 얻어낼 수 있을까? 이거를 대사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엠설티 바이러스는 스스로 이제 복제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대장균에 넣어줍니다. 대장균에 넣어주고 이 대장균으로 하여금 이 엠설틴 바이러스를 복제해서 싱글스테인 DNA, 우리가 스캐폴드 DNA를 쓸 걸 많이 얻어내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요 엠설틴 바이러스가 대장균 내에서 라이프 사이클을 돌아갈 때 복제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요 기술만 딱 설명을 하면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너무 그 브릭 세미나 하기에 내용이 너무 협소할 것 같고 또 제가 브릭 세미나에서 그동안 어떤 내용들이 됐는지를 쭉 보니까 DNA 오리가미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계속 해드리려고 해요. 요게 실제로 그 DNA 오리가미가 어떻게 용액 속에서 있을까를 모식한 그 폴 오드문드가 만든 동영상입니다. 이 역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구하실 수 있는데 매우 재밌게도 저희가 스캐폴드 DNA랑 디자인한 스테이플 DNA 세트를 넣고 온도를 높여주고 낮춰주면은 용액에서 이런 DNA 오리가미들이 다량 얻어져요. 예, 이게 보통 나노구조체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은 리소그래피죠. 반도체 공정. 여러분들이 여기 브릭 세미나에 들으시는 분들은 반도체 공정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반도체 공정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만들 때 쓰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뭐 스테이트 오브 아트가 EUV죠. EUV 리소그래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인텔에서 발표하죠. 우리가 수나노 공정을 할 거야. 수나노 공정을 한다는 거는 리소그래피로 수나노 스케일의 피처를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DNA 오리가미는 그보다 높은 해상도를 자랑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말 그대로 분자를 접어서 나노구조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상도가 이 DNA 몰레큘의 캐렉터리스틱 랭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다이아미터가 대략 100나노미터인데 아무 모양이나 100나노 이하에서 만들어지고요. 이 모양의 쉐이핑의 레졸루션이 2에서 2.5나노미터예요. 왜 그러냐면 듀플렉스의 위스가 2에서 2.5나노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보다 레졸루션이 더 높게 쉐이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베이스 페어와 베이스 페어의 사이의 간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1나노가 안 되는데 대략 한 0.33, 0.34 나노미터 정도. 베이스 페어 사이의 간격이 위스가 2에서 2.5 나노미터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반도체 공정의 스테이트 오브 아트 반도체 공정으로 도저히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스케일의 쉐이핑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2021년도에 반도체 공정의 스테이트 오브 아트랑 비교했을 때도 지금 경쟁력이 있는데 2006년도 요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었고 당시에 이제 그 네이처 표지에 실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칼텍의 이제 폴 로드문드 말고 이제 에릭 윈프리라고 또 DNA 쪽에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유명하신 분이 이 이미지를 보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해피니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 놀라운 기술이고 또 반도체 공정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반도체 공정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클린룸도 필요하고 EUV 장비 여러분 그 대당 2천만 원, 2,500만 원 정도 2천억, 2,500억 정도 한다는 얘기 뉴스 지상에서 들으셨죠? 예, EUV 리소그래피를 하기 위한 노광 장치 한 대가 2천억에서 2,500억이에요. 예. 근데 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스캐폴드 DNA 저희는 이제 만들어서 썼는데 어, 그 NEB나 길드 사이언스 같은 바이오 회사에서 팔아요. 예, 팔고 그 필요한 스테이플 DNA도 여러분들이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회사에 지으면 예를 들어서 바이오니어나 아니면 IDT 같은 회사에 주면 일주일 안에 합성이 딱 돼가지고 세트로 옵니다. 그거 연구실에서 파이페팅으로 섞어가지고 온도 높여줬다가 낮춰주면 그냥 막 얻어져요. 벤치탑 환경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특별한 장비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팟 매시브 신데시스가 가능하고 아까 동영상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용액 안에서 이런 나노 구조체들이 둥둥둥둥 떠다녀요. 그리고 이 녀석들이 그 DNA 오리가미 표면에 이 다른 싱글 스테인 DNA를 뽑아가지고 다양한 나노 물질을 잡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몰레큘러 팩보드 혹은 브레드보드라고 합니다. 빵판. 네, 그러니까 뭐 플로로포 여러분들 바이올로지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플로로포라든지 요즘에 각광받는 퀀텀 다시라든지 바이오메디컬 응용에 많이 쓰이고 있는 골드 나노 입자라든지 뭐 등등등을 원하는 위치에 분자의 수준 정확도로 배열을 할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많은 큰 각광을 받았고
지금 16년이 지났는데, 처음 발표가 된 지 15년, 16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DNA 나노 테크놀로지 하면은 대표하는 기술이 됐어요. DNA 오리가미가.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지이고, 실제 이 논문에 실린 데이터이고요. 이렇게 웃는 모양을 DNA 오리가미로 해가지고 그 용액 상태에서 얻어진 거를 살짝 파이페팅을 해서 한 방울 두 방울 정도를 마이카 표면에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마이카 표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토믹 수준에서 플랫하죠. 그러면 DNA 오리가미들이 축축축축 표면에 달라붙고, 이거를 AFM 이미징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구조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웃는 얼굴들이 쭉쭉쭉 잘 있고, 당시에는 사실 이 폴딩 기술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이게 약간 머리도 날아가고 코도 날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거의 수율이 100% 가깝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카 표면에 이제 DNA 오리가미 시트들이 이렇게 착착착 안착을 하면서 약간 접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관대하게 보셔야 돼요. 균일하게 안 만들어지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 보실 때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렇게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저 연구실에서 하는 결과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요, 이런 DNA 오리가미가 있으면 이게 실제로 이제 올 아톰 몰레큘러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한 건데요. 여기가 이제 포폴드 시메트리를 갖게 디플렉스가 라이닝이 이렇게 될 수 있고, 요거를 이제 AFM 이미지로 아까 설명드린 방법으로 보시면 잘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게 로우 매그니피케이션이 된 이미지를 보시면은 굉장히 다수의 DNA 오리가미들이 고수율로 만들어지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얘네들 표면에 이제 플로로포나 퀀텀 닷이나 골드 나노 입자들을 아무렇게나 배열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재밌는 거는 다른 소프트 물질하고 다르게 얘는 알고리즘믹 셀프 어셈블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DNA 오리가미 하나를 빌딩 블록으로 한 다음에 요 끝에 인터랙션에 다른 프로그래머빌리티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왓슨과 크릭의 컴플리멘터리 바인딩에 기반해가지고 다른 시퀀스를 두면 요 시퀀스에 맞는 DNA 오리가미가 와서 바인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DNA 오리가미가 얼마나 매력적인 나노 재료인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DNA 오리가미 모티브가 있으면은 포폴드 시메트리를 갖고 특정 여기에다 하이라이트를 마킹을 할 수가 있어요. 요 DNA에서 많이 쓰이는 헤어핀 스트럭처 중에 하나죠. 이게 싱글 스탠 DNA는 정말 이렇게 플라피한 몰레큘이지만 이렇게 듀플렉스가 되면 딱딱합니다. 퍼시스턴스 렉스가 50나노 정도 되죠. 굉장히 딱딱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위치에 포폴드 시메트리 중에서 한쪽에만 요거를 부여를 하면은 AFM 이미징을 했을 때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마킹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마킹을 해놓으면은 이 오리가미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 파트는 요 파트랑만 바인딩하고, 요 파트는 요 파트랑만 바인딩하고, 요 파트는 요 파트랑만 바인딩을 하게 하면은 요렇게 원하는 그 빌딩 블락에 원하는 방향의 그 바인딩 디렉셔널리티를 줘서 어셈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알고리즘믹 셀프 어셈블리라고 불러요. 다른 나노 입자나 혹은 기타 폴리머 같은 다른 어떤 셀프 어셈블리에 쓰이는 빌딩 블락들은 이런 알고리즘믹 셀프 어셈블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빌딩 블락들이 다 동일해서 결정화가 되거나 이런 식의 어셈블리만 되지만, DNA 같은 경우에는 특정 빌딩 블럭은 특정 빌딩 블럭만 만나고 이 바인딩의 인포메이션이 다른 빌딩 블럭 어셈블리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2x2 어셈블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4x4 어셈블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큰 몰레큘러 팩보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개수만큼의 어떤 플로로포 퀀텀 닷 골드나노 입자를 배열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DNA 오리가미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실린더는 여기 표시한 것처럼 듀플렉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DNA 오리가미 듀플렉스에 싱글 스탠 DNA가 이렇게 행잉아웃 되게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로로포가 있고, 이 플로로포에 또 다른 싱글 스탠 DNA가 달려 있고, 행잉아웃 돼 있는 싱글 스탠 DNA와 플로로포에 달려 있는 싱글 스탠 DNA가 컴플레멘터리 바인딩을 하게 배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령 요게 이렇게 탑에서 보면은 스퀘어 모양인데, 스퀘어에서 특정 위치에 플로로포를 두 개를 갖다가 딱 두면 실제로 진짜 두 개만 딱 가서 플로로포가 있는 거를 이미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DNA 오리가미 같은 경우에는 한 레터럴 디멘전이 50나노,
위에 디멘전도 50나노, 그 다음에 듀플렉스 두 개가 쌓여져 있는 시트 형태이기 때문에 두께는 대략 한 4에서 4.5, 4에서 5나노미터 정도 되겠네요. 그죠? 놀라운 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케일 바가 한 45나노미터 정도. 플로로포가 블링킹하는, 발광하는 거를 직접 다이렉트하게 이미징을 한 건데, 보시면은 DNA 오리가미 디멘전에 맞춰서 두 개의 플로로포 위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당연히 DNA 오리가미 디멘전을 맞춰서 이게 대략 45나노미터. 그러면 이게 딱 요 이미지를 보셨을 때 조금 놀라실 수도 있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미징을 하지? 당연히 이제 플로로포르의 그 발광을 이미징할 때 그러면 컴포칼 기반의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를 썼을 텐데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이 이 레졸루션을 리졸빙 할 수 있을까? 아, 일반적인 마이크로스코프는 안 되고요. 슈퍼 레졸루션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기술을 썼어요. 슈퍼 레졸루션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는 2014년도에 그 노벨 화학상 주제였죠. 아마도 그 스톰이 지금은 제일 유명할 것 같아요. 스토캐스티 옵티컬 리컨스트럭션 마이크로스코피. 이 스톰이 가장 익숙하실 것 같은데 스톰의 친구격인 게 있어요. 이게 페인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포인트 어큐뮬레이션 나노스케일 토모그래피 해가지고 요게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익숙한 콤포컬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이미징일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개의 플로로포가 디프렉션 리밋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땐 두 개를 구별을 못하죠. 디프렉션 리밋 때문에. 근데 이 페인트 혹은 스톤 기법을 쓰면은 이거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허연 네모 픽셀이 일반적인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이고 여기 빨간색 닷들은 스톰하고 이제 혹은 페인트 기법을 썼을 때 이미징을 한 건데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보통 몰레큘 하나, 플로로포 하나가 발광을 하면은 파필드에서 에미션 프로파일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 두 플로로포의 거리가 디프렉션 유닛보다 가까이 있게 되면 요렇게 불로 튀어나온 인텐시티 프로파일이 두 개가 겹치면서 하나처럼 보여가지고 우리가 두 개를 구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톰이나 페인트 기법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 하나가 블링킹을 할 때 점을 딱 찍고 다음 게 블링킹을 할 때 또 다른 점을 딱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플로로포가 동시에 발광은 잘 안 하거든요. 하나가 그냥 있을 때는 다른 게 요게 발광을 하면은 포인트를 찍을 수가 있고, 요게 발광하면 요게 포인트를 찍을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단순한 원리죠. 단순한 원리인데 이게 노벨상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게 일종의 데이터 리컨스트럭션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리컨스트럭션. 이걸 점을 어떻게 찍을 수 있냐? 저희가 만약에 이 플로로포가 발광을 해가지고 파필드에서 인텐시티 프로파일이 공간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면 이거를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입니다. PSF. 대략 이런 식을 가져요.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 그래서 여기 x, y, 그 다음에 여기 g축이고 x, y의 평면 공간상의 인텐시티 디스트리뷰션이 요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이미징을 할 때 파필드에서 이런 프로파일을 보면 요 첨점을 수학적으로 디텍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점을 찍고 그러면은 동시에 발광을 안 하니까 얘가 발광했을 때 프로파일에 수학적 모델을 피팅을 해서 점을 찍고 옆에 있는 게 발광을 하면 또 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리컨스트럭션을 하면 두 개의 플로로포가 가령 디프렉션 리밋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더라도 리졸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의 디프렉션 리밋을 그 파장의 절반 정도라고 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이 가시광선 대역의 빛을 주로 이용하니까 파장이 400에서 한 700, 750나노. 그러면 정말 좋은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이미징을 하더라도 200나노 이하의 이미징을 리졸빙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거의 아이디어란 경우고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바이올로지에서 연구하실 때 쓰이는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프로 이미징을 하시면은 사실 원 마이크로 이하로 리졸빙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수 나노의 리졸빙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쓰면.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지금 독자적으로 커스텀 빌드업을 한 그 스톰 혹은 페인트를 갖추고 있고 이미징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DNA 오리가미가 분자 배열을 혹은 플로로포, 퀀텀 답, 나노 입자 배열을 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몰레큘러 어드레서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몰레큘들, 플로로포, 퀀텀 나노 입자들을 배열하는 수 나노의 레졸루션으로 배열하는 제가 좋아하는 DNA 오리가미 모티브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버드 비스 메디컬 스쿨의 그 윌리엄 시 교수님이 개발하신 거고 제가 개발에 참여를 했던 DNA 오리가미 구조인데요. 배럴이에요. 나노 배럴이고 제가 요거 모양 모티브를 이제 3D 프린팅으로 뜬 건데 요 튜브 하나하나를 듀플렉스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튜브 하나가 이제 듀플렉스고 듀플렉스가 이렇게 말려져 있고 이 튜브들이 이렇게 버티컬하게 스태킹이 돼서 배럴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탑에서 본 TEM 이미징인데요. 이게 지름이 30나노 높이가 한 30나노인 것도 있고 지름이 60나노, 90나노, 120나노인 것도 있고 얘가 일종의 몰레큘러 캔버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요런 것들은 배럴들은 이렇게 배럴들끼리 또 이어 붙여가지고 더 높은 배럴을 만들 수 있고 지름이 큰 것도 이렇게 이어 붙여서 요게 하나를 모노모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모노모로 볼 수 있는데 요걸 이어 붙여가지고 더 큰 뚱뚱하고 더 높은 배럴을 만들 수도 있고요. 제가 DNA 오리가미 관련된 톡을 할 때 많이 듣는 질문이 정말 이게 유니폼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듣거든요. 이미징 처리 하나도 안 한 그냥 네이키드하게 TM 이미징을 찍은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꽤나 유니폼하죠, 배럴이.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있고 누워 있는 것도 있고 이건 마음의 눈을 굳이 안 여시더라도 자세히 하나하나 카운팅을 해보시더라도 다 균일하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유니폼한 메소드고 지난 16년 동안 방법이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수율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2디멘셔널 DNA 오리가미 같은 경우에는 마이카 설페이스에 뿌리고 AFM 이미징을 하면 이미징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3디멘셔널한 DNA 오리가미 같은 경우에는 AFM 이미징이 좀 어렵겠죠. AFM 이미징은 기본적으로 2차원 이미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TM 이미징을 선호해요. 그리고 제가 이 톡을 할 때도 자주 듣는 질문이 어떻게 DNA가 TM 이미징이 될까? 물론 네이키드한 DNA 자체는 TM 이미징 잘 안 됩니다. 크라이오를 써야 돼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TM을 가지고도 이런 이미징이 가능한 이유가 DNA에다가 헤비 아톰들을 붙여줘서 이미징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라닐 같은.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쓰시는 TEM으로도 충분히 이런 이미징이 가능합니다. 저희 대학원도 일반적으로 굉장히 로우맥 TEM 가지고 다 이미징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몰레큘러 어드레서빌리티를 하이라이팅을 해볼게요. 자, 아까 30나노 정도 지름을 갖는 배럴에다가 배럴 표면에 플로로포를 이렇게 6개 6폴드 시메트리를 갖도록 배열하거나 혹은 더 큰 지름의 배럴 표면에 더 많은 플로로포를 붙여볼게요. 자, 6개 스톰이나 페인트로 이미징을 하면 6개 그대로 보이죠? 잘 보입니다. 그죠? 잘 보여요. 더 많이 붙였을 때 더 많이 보입니다.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카운팅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지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나노인데 이 페인팅 이미지상으로 딱 이렇게 잘 보여요. 정확하게 매칭이 되게. 더 극한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긴 표면 하나하나 닷들은 다 다른 싱글스의 DNA로 뺄 수가 있고 다 각각 다른 플로로포를 잡아서 배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배럴에다가 표면이 마치 몰레큘러 캔버스처럼 이게 이때는 물론 2에서 2.5나노까지 리졸빙이 안 하고 few 나노미터 한 6에서 8나노 사이의 간격으로 다 다른 플로로보들을 다 다른 닷들 아까 처음에 이미지 그 동영상 시작할 때 닷들 배열들이 보이셨죠? 그 닷들 하나하나에 다 다른 몰레큘을 단 거예요. 예, 이런 어셈블리는 DNA 말고는 안 됩니다. 물론 자연계는 할 수가 있어요. 예, 자연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DNA 정보가 RNA로 전사되고 RNA 정보가 아미노액시드 시퀀스로 전사되고 이 아미노액시드가 올리고펩타이드의 시퀀스를 결정하고 올리고펩타이드의 시퀀스에 맞춰서 폴딩이 되면서 프로테인이 되고 이 프로테인들이 어셈블리가 돼가지고 우리 생체 내에 있는 다양한 바이오 나노 몰레큘러 스트럭처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뭐 모토 프로테인이나 이런 그런 그 네이처들은 그런 어셈블리들을 정교하게 할 수 있는데 인간은 인위적으로 못 하거든요, 잘. 근데 DNA 오리가미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방법에서는 DNA 오리가미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셔도 돼요. 이 정도의 몰레큘러 어드레서빌리티를 갖는.
물론 최근에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시는 그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의 불세출의 스타 그 데이비드 베이커가 아미노액시드나 프로테인을 이런 경지에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런 경지로. 예, 그 데이비드 베이커가 그 프로테인 어셈블리를 이 정도의 몰레큘러 어드레서빌리티를 부여해가지고 지금 어셈블리를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DNA 오리가미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많이 올라왔지만. 반면에 사실 DNA 오리가미가 이런 몰레큘러 어드레서빌리티를 갖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베이커를 비롯한 이 프로테인 아미노 액시드 어셈블리 하는 거에 비해서. 왜냐하면 DNA 자체는 펑셔널리티가 없잖아요. 바이올로지컬 펑셔널리티. 프로테인은 그 자체가 바이올로지컬 펑셔널리티를 갖지만. 그러니까 사실 어떤 기술이 더 우월하고 뭐 더 인페리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두 개가 상호 보완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DNA 오리가미는 몰레큘러 어드레서빌리티가 너무 인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조절을 하지만 DNA 오리가미 자체가 펑셔널리티가 없으니까 자꾸 여기에 뭘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플로로포드 붙여가지고 몰레큘러 태깅, 바코드, 이미지용으로 쓰려는 노력들도 있고 또 아까 이제 이뿐만 아니라 그 바이오메디컬한 다양한 펑셔널리티를 가질 수 있는 프로테인도 직접 붙이려고 하고 RNA도 붙이려고 하고 골드 나노 입자도 붙이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자주 듣는 질문이 얼마나 유니폼하게 어셈블리가 되냐. 아까 요 어셈블리를 인위적으로 캡처를 해서 나열한 거거든요. 랜덤하게. 대부분 구조들이 거의 유니폼한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몰레큘러 레벨에서. 예,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예. 요게 이제 다 페인트 이미지를 얻어낸 거고 하나하나가 다 DNA 오리가미 모티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썼던 DNA 오리가미 배럴이 이렇고요. 요게 보시면 약간 실선 같은 게 쭉쭉쭉쭉 이렇게 보이시죠? 듀플렉스 하나입니다. 하나가 이렇게 쭉 튜브처럼 스태킹이 돼서 배럴을 만들고 그 표면에 이제 플로로포어를 쭉 빼가지고 다 다른 플로로포어들을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붙이던 결과예요. 이게 실제 네이키드 T 페인트 이미지고 DNA 페인트 이미지고 3디멘셔널 DNA 페인트로 얻어낸 이미지고 이게 마음의 문을 지금은 마음의 문을 열 시간입니다. 마음의 문을 잘 열면 미니언즈처럼 보이죠. 미니언즈처럼. 다 균일한 미니언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얻어지더라.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방금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나노 입자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일이 이제 골드 나노 입자를 붙여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런 DNA 오리가미 틀에 요 각각 6개의 페이스, 6폴드 시메트리를 갖는 6개의 페이스에 각각 나노 입자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를 데모를 했어요. 또 마음의 문을 여실 시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보시면 벤젠링 같죠? 벤젠링. 실제로 벤젠링을 NMR 스터디할 때 그 나오는 다양한 스핀 특성들이 실제로 똑같이 나와요. 광대역에서. 이게 조금 더 큰 몰레큘이기 때문에 더 낮은 프리퀀시에서 나오고 오리가미들을 이렇게 레티스로도 만들 수 있고 레티스 표면에 나노 입자들을 또 배열할 수도 있고요. 오리가미 두 개만 딱 이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 알고리즘믹 셀프 어셈블리처럼. 그런 다음에 요 포인트마다 또 나노 입자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또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보시면 나프탈렌 같죠. 나프탈렌의 NMR 스터디 할 때 이제 스핀 특성이 광대역에서 이 비주얼 프리퀀시에서 확인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실험 결과랑 계산 결과랑 또 잘 맞출 수 있고 요게 이제 요렇게 세 개를 이어붙일 수 있습니다. 화학 이름이 조금 어려워서 네이밍은 안 할게요. 요런 게 각각이 사실 몰레큘러 바코드, 나노 바코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 안에 들어가가지고 독특한 산란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예, 요런 하나하나들이 옵티컬 바코드 역할을 해서 바이오메디컬의 응용도 가능합니다. 또 재밌는 어셈블리 보여드릴게요. 요런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던 요런 판형 DNA 오리가미, 시트 형태 DNA 오리가미의 가운데 주황색의 싱글 스탠 DNA를 뺐네요. 요게 이제 골드 나노 입자랑 바인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골드 나노 입자에 요 녀석하고 컴플리멘터리 바인딩을 할 수 있는 싱글 스탠 DNA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거든요. 넣고 섞어주게 되면 골드 입자의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유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벤제민 라이크한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죠. 여기 네 개만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클로 부타디엔 같은 골드 나노 입자 클러스터를 만들 수도 있고 얘네들도 독특한 광학 특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징에 쓰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이오 메디컬 이미징 태깅에 쓰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4개가 이렇게 있을 때 NMR 스터디 할 때 나오는 독특한 스핀 특성이 광대역에서 NMR은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에서 나옵니다. 몰레큘이 작기 때문에 그 하이 프리퀀시를 직접 몰레큘러 이미징을 할 때 쓸 수는 없어요. NMR을. 근데 이제 저희가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익숙하죠.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프,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익숙해서 얘네들을 하나하나를 바이오 태그로 쓸 수 있고, 뭐, 광산란 특성이 뭐, 실제 실험한 게 계산한 거랑 잘 나온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이런 2차원적인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3차원적인 몰레큘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인위적인 몰레큘도. 아까 30나노짜리 배럴을 소개해 드렸는데, 옆면에 4개의 골드 나노 입자가 붙게 하고, 배럴 위아래 하나씩 골드 나노 입자가 붙게 하면은, 요런 3차원의 클러스터로 나올 수 있고, 얘네들도 독특한 스핀 특성이 광대역에서 나옵니다. 광대역에서 나오는데, 아까 2차원 클러스터랑 다르게 3차원 클러스터는 모든 방향에서 입사각에 상관없이 균일한 스핀 특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몰레큘들을 카이럴하게, 우리 바이오 몰레큘들이 카이럴 특성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바이오 리커그니션을 스피스픽하게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골드 나노 입자, 여기서는 아까 동그란 스피어가 아니라 라드 형태의 입자를 요 DNA 오리가미 표면에 여기 회색의 그 실린더들 쭉쭉 있고 쌓여져 있는 게 DNA 오리가미거든요. 그러면 골드 나노들을 요렇게 붙일 수도 있고 요렇게 붙일 수도 있으면 각각의 핸드 디스가 틀린다는 걸 느끼실 수 있죠. 그러면은 빛에 왔을 때 얘네가 카이랄 정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빛에도 스핀이 있거든요. 라이트 서큘러 폴라라이제이션 RCP. RCP에 따라서 보다 더 빛이 이렇게 집속이 될 수 있고 이 자체를 아까 뭐 옵티컬 바이오 바코드처럼 쓸 수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빛의 스핀이 굉장히 크게 걸리기 때문에 바이오 몰레큘들이 이렇게 요 근처로 오면은 바이오 몰레큘에 갖고 있는 카이럴리티를 증폭해서 시그널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바이오 몰레큘의 카이럴리티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 CD 측정하시죠. 서큘러 다이크로이즘. 이런 큐벳에다가 바이오 몰레큘들을 고농도로 녹인 다음에 그 용액을 넣고 찍으면은 이렇게 CD 픽이 나오죠. 그래서 카이럴리티를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그럴 때는 사실 보통 몰레큘은 작고 파장은 그 뭐 UV나 비접으로 다루기 때문에 길죠. 몰레큘의 크기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몰레큘 하나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냐면 고농도로 용액에 때려 넣어서 측정을 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몰레큘이 하나가 있더라도 이 근처에 오게 되면 그 몰레큘이 갖고 있는 카르널티를 굉장히 증폭할 수도 있어요. 이 일종의 작은 옵티컬 시그널을 증폭해서 보여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옵티컬 안테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런 카이럴 안테나도 잘 만들 수가 있고 카이럴 안테나들을 DNA 오리가미 컴플리멘터리 바인딩을 통해서 이어붙여 주게 되면은 체인 형태로 만들어서 카이럴리티의 정보를 갖고 있는 녀석들이 이렇게 기찻결처럼 체인 라이크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이제 요게 마지막 결론인데요. 바이오 몰레큘러 기반의, 즉 DNA라는 몰레큘 기반의 나노 매니팩처링입니다. 나노 구조체를 스테이트 오브 아트 리소그래피 기술로도 못 만들 수준의 높은 해상도로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고 여기 표면에 다양한 펑셔널리티를 갖는 분자 나노 입자들을 배열을 해서 다양한 기능성을 유도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네. 여러 가지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했고요. 저희 그룹 사진들이고 이 중에서 이제 여기 이재원 군, 박성훈 군, 안하윤 양, 김채원 양이 해당 분야.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 이제 연구교수로 계신 민탕 박사가 저희 이 연구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